2020년 광역여고 기말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3차 방정식인데 저렇게 나와 있을 때 한 근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한 근이라는 거는 이 3차 방정식을 참으로 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참이 되는 x의 값이면은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플러스 15가 0이니까 a를 이항시켜서 a는 마이너스 8이랑 15를 더하면 7 나오네요. 정답이 끝났습니다. 정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는 어쨌든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부분이고 범위가 이렇게 됐대. 그러면 x라는 게 어떤 사이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하나씩 풀어봐야 돼요. 첫 번째 거 풀어볼 건데 좌변에 x를 보내고 우변에 숫자를 데리고 올 거야. 자, 그러면은 2x고요. 6이죠. x는요? 3이죠. 이렇게 풀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x를 좌변으로 모으고 쌍수항 우변으로 보내면요. x가 3분의 2보다는 크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공통범위를 쓰면은 x를 기준으로 3보다는 작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가 이거고 베타가 이거죠.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정답은 2가 나오네요. 답은 3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등식 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지. 우리가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요. 이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를 0이 되게 하는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범위에 의해서,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이 아이를 풀 때는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이항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4x 플러스 2가 k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이 절대값이라는 아이는 요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4x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만약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 아이보다는 커요. 이게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여기는 2를 뺄 겁니다. 빼면 얘는 k 빼기 1이 되고 가운데 4x고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x를 구해야 돼서 이제 4로 나눌 겁니다. 4로 나누면 4분의 k 빼기 1이고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 포함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돼야 된대요. 그러려면은 이 아이가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요 아이들이 요 범위가 포함돼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일단 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크거나 같다랑 얘들아 같다라는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아이가 여기 위에 와 있다 라고 해도 이 해가 성립이 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봐봐.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큰 거랑 같은 거랑 둘 다 있는 거고, 큰 거는 큰 거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크다 범위 하나인데, 만약에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 위에 올려놨을 때, 요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이 해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넘겨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k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올라갈게요. 4번입니다. 방정식이 있어. 4차 방정식이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태를 보시면 상반 방정식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 그죠? 이렇게 개수가 같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상반 방정식으로 했었어. 그럼 이럴 때 개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x의 제곱으로 나누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치? 그래서 식을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분의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출발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어떤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시작했어요. 치환. 그럼 치환을 하면은 일단 요 아이랑 요 아이가 같이 묶일 텐데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 중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아이를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 이거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주면 됐냐면 2를 빼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그러면 요 아이는 지금 여기에 표시하는 아이는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A로 취환한 거의 제곱에서 2를 빼야 된다. 그치? 이게 A니까요. 따라서 A 제곱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은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2의 2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돼서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고 인수분해 끝났으면은 원래 식으로 치환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x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때 x를 각각 한 번씩 양옆에 곱할 거예요. 곱하기에서 분배법칙 하면 x제곱에 플러스 1x인데 뒤에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를 먼저 쓸 거고 x제곱에 이건 플러스 1x인데 플러스 x를 먼저 쓸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다 왔습니다. 두 실근의 합과 허근의 곱이 있어요. 자, 두 실근의 합을 알파라 A라고 하겠대.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하겠대요. 자, 여기서 둘 중에서 실근이 나오는 것과 허근이 나온 것이 어딘가를 봐줘야 되는데 이때는 판별식을 써야겠지.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가 실근이고 0보다 작을 때가 허근이니까 판별식 D를 써봤을 때 요 아이 부분이 실근이 되고 요 아이 부분이 허근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러면 두 실근의 아까 말해서 합이라고 했죠? 두 실근의 합은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3이 되고 두 실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 돼서 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정답이 뭐가 될까요? 4가 되죠. 여기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개념은 는영이 있는 아이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이 아이를 인수분해를 때려줘서 나머지 아이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럼 저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죠? 2, 1, 1, 2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xx고 여기가 yy죠? 가로로 묶은 거 쓰는 거였지.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죠. 그래서 요게 는영이니까 그럼 x는 요걸 기준으로 이건 y는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y는 마이너스 2x 또는 x는 2y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넣으면서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하면 식이 x제곱에 플러스 4x제곱은 20 그럼 5x제곱이 20이면 x제곱이 풀마 4니까 x가 풀마 4가 되고 풀마 2가 되고 y는 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지. 맞불이라고 쓰자. 그리고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일 때 마사인 걸 맞춰주려고. 두 번째, 요거를 이제 저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x자리에 ui를 대입해서 써보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 그럼 얘는 5y제곱 20이니까 y제곱이 4니까 y가 뿌이마 2가 나오고 x는 뿌이마 4가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풀었는데 두 개의 더한 거에 가장 큰 값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최대값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걸 안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어차피 서로 부호 다르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그냥 잡고 시작해서 출발해서 풀면 그러면은 4 더하기 2일 때가 아마 선생님 제일 클 것 같아요 라고 너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이에요. 자, 부등식이 생긴 거 보니까 쌤 이거 쫄아 보여. 쫄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개념을 그냥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절대값이 있고 이건 뭔가 근이 있으니까 이것도 둘 다 뭔가 얘네를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요 근호 속에 있는 아이는 사실은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앞에 아이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단데 이걸 풀었을 때 해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요 아이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또는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그리고 요 부분도 있겠죠. 요 부분도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푸는 건데 그럼 먼저 만약에 x가 2보다 클 때라는 경우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2보다 크거나 작다 이거 파란색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색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쪽은 공통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한번 범위를 잡아서 풀어야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선 그냥 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 요 경우에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네가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 해서 2x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6이 돼서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것까지 범위를 넣어서 이렇게가 일단은 참이 되는 부분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가운데 부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일단 2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보단 크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게 없어지니까 항상 성립인 거야. 3이 5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 요 범위를 또 해볼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을 저기 부등호에다 넣어보면 절대값도 넣어보고 하면 절대값 넣었을 땐 3 나오고 부등호는 0 나오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이야. 이것도 항상 성립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해보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이거를 풀면은 마이너스 2x가 4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지금까지 구한 아이들이 공통부분을 다 찾으면 마이너스 2부터 1은 마이너스 1은 기준으로 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서 다 성립하는 구간이고 2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하는 구간이라
처음과 끝이 마이너스 2와 3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고 이게 지금 A와 B 자리가 되니까 A가 4, B가 9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1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에 볼게요. 7번은 실근을 갖기 위한 자연수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요 아이들 우리가 이거랑 이게 둘 다 K 값으로 동일하니까 그럼 두 개가 같구나 해서 일단 식을 써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그리고 전개를 때리면 분배 법칙 써서 다 전개하면 아마 XY가 없어질 거예요. 좌변우변에. 그리고 이렇게 되고 XY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좌변으로 없어지고요. XY 좌변으로 다 보내면 3x 더하기 3y가 3 돼서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식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요. 자연수 k 값을 구할 거고 실근을 갖기 위한 거래.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k는 자연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곱이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지. 얘네도 그치. 근데 얘네를 같이 또 연립을 해봤더니 요런 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저걸 기준으로 당연히 뭐 어떤 값들을 해야 이게 1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실 그냥 이걸 풀지 않고 0이랑 1이랑 1이랑 0 이런 식이 된다면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치? 또는 뭐 2랑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위에 조건에서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음수 같은 게 저기 들어갔을 때 자연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일단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둘 다를 만족하는 수가 거의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를 풀지 말고 여기서 정리된 식에서 이 정리된 식을 대입해서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 식을 지금 요 마지막으로 나온 식에 대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요 첫 번째 식에다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럼 저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아까 전개한 식을 보시면 xy에 플러스 x 더하기 y에 플러스 1인데 저게 는 k니까 마이너스 k로 데리고 오면 는 0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정리한 식을 대입을 할 건데 이거를 y는 1 빼기 x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요 식의 y 자리에다가 넣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y 자리에다가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x 괄호 열고 1 빼기 x고 더하기 x고 더하기 1 빼기 x에 더하기 1 빼기 k가 0 될 거고 그럼 이건 전개하면은 요렇게 돼서 일단 얘는 없어지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는 0 돼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다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실근이 되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중근돼도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절반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빼기 4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이게 이렇게 돼서 k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거보다는 작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정수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정수 2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8번. 자, 이거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일 때 이거 두 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나중에 풀어서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러면 검정색 부분을 먼저 풀어보면 자 x제곱 플러스 ax의 플러스 b가 이렇게 해서 2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먼저 좌변으로 다 데리고 와서 정리하면요 a 빼기 2x고
플러스 b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건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조건은 우리가 a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에 있거나 크거나 같으려면 x축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위에 있거나 또는 같아도 되기 때문에 같다는 건 중근 조건, 그러니까 d가 0일 때고 위에 있다는 거는 만나지 않으니까 허근 조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결론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 d, 그러니까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식이 있고 이거를 뭐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되고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까지 일단 왔어. 이렇게 일단 온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는 요 오른쪽 파란색은 풀어볼 거예요. 이거 뭐 더 못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파란색을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일단 풀려고 째려봤더니 x제곱 없어질 것 같이 보이고 b를 절로 보내면 a 빼기 bx가 마이너스 b로 갈 것 같고 그럼 x가 a 빼기 b분의 마이너스 b인데 우리가 보통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하고 B는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0이 되면 안 된다기보다는 항상 성립하려면 만약에 A하고 B가 같으면 이게 이제 0 되니까 그지? 그럼 0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이쪽은 지금 그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 마이너스 b라는 부분이 0보다 커야 되잖아.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쪽이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0이면 이게 양수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저거에 의해서 만약에 a가 0이 되면 a하고 b가 같으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b는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거를 찾아주고 여기서 이걸 찾아주고 나서 그럼 A하고 B가 같다고 우리가 확인했으니까는 이 식에서 A 대신 그러니까 B 대신에 A로 바꿔서 써보면 그럼 A 제곱에 여기가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때리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럼 A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치?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B도 생각을 해보면 A하고 B는 결국 동일하니까 그치? A하고 B는 동일한데 B 조건이 0보다 작거나 같았어. 그럼 A도 조건은 똑같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최소 범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A도 이렇고 B도 조건이 동일해.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끝났고 범위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할 때 가장 최대값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9번 한 허근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한 허근을 우리가 대입하는 방법으로 푸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요 식에다가 오메가를 넣었을 때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빼기 1은 0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이 부분만 마이너스니까 뭔가 거슬려서 저쪽으로 넘겨보는 거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가 같구나 일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배 법칙 할 수 있을 것 같고 24, 그 다음에 36 오메가,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16 오메가 4제곱, 그 다음에 24의 오메가의 5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뭐 이렇게 7 더하기 7 오메가 8제곱 이게 지금 답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약간 애매하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요 식에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오메가 세제곱으로 해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서 없어진다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암기공식 몇 개 있잖아. 몇 개 있는 것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를 찾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대입하기가 편해지는 거지. 자, 오메가 4제곱이라는 아이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결국 이 부분은 16 오메가. 그치?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오메가의 5제곱이라는 애는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24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24 오메가 제곱이란 아이는 24 오메가 제곱은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24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써줘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은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한 거를 오메가 제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7 오메가 제곱인 거고 그럼 한 번 더 하면 7에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쭉 이렇게 해서 오메가와 숫자들로만 정리가 되는 식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풀면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끼리 먼저 찾아보자. 24,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4니까 없어지겠네. 그다음에 7, 그다음에 마이너스 7이니까 숫자는 다 없어진다. 그치? 그다음에 36 오메가에 16 오메가. 그럼 여기가 52 오메가, 52에다가 24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그치? 24를 빼주면은 28이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7 오메가죠. 그래서 이게 21 오메가고 숫자는 없어져서 A만 남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1이 답이다. 10번은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 빠르게 넘어갈게. 얘네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면은 그냥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넘겨서 빼고 제곱 없애면 뿔마 루트가 생기고 거기 플러스 2만 붙이면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 값이니까 그냥 5다라고 하면 되겠죠. 4 말고 5예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약간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저렇게 도형 나와 있고 뭐 3등분선 거리의 제곱합 이런 거 구하라 하면 이 아이를 좌표 평면에 있다고 보고 좌표 평면의 값으로 넣는 거야. B는 우리가 원점으로 생각하고요. A는 잘 모르니까 0,A로 하고 어쨌든 이게 Y축 위에 있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X축 위에 있다고 보고 X축 위에 있는 점을 만약에 C,0이다 이렇게 잡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죠. 전체는 어쨌든 3이고 길이가 이게 3등분 점이니까 저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요 아이는 P라는 아이는 요렇게 되는 점이고 Q라는 아이는 요렇게 되는 점인데 얘네가 다 3등분 점이니까 여기도 3등분이고 사실 여기도 3등분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P의 X좌표는 3분의 C에다가 요거 그치? 그 다음에 그 Y좌표는 요거 두 개니까 3분의 2A겠죠. 그럼 Q는 당연히 반대로 3분의 2C에다가 3분의 1A일 거야. 지금 이렇게 좌표 잡았으면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BP의 제곱이니까 B와 P의 제곱,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3분의 C의 제곱, 3분의 2A의 제곱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BQ는 이거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9분의 4C의 제곱, 9분의 A 제곱. 을 합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가 다 동류항이야. 그래서 9분의 5가 공통이고
a제곱 c제곱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a입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c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3이라고 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의 제곱이거든. 요 자리에 9를 넣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5가 되는 그런 신기한 문제였어요. 자, 12번은 나 이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돼야 돼.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위치를 확인하고 을은 y축에 있고 갑은 x축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줄어들고 있지, 둘 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건에서 1시간에 2km, 각각 1km의 속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에 의해서 거속시를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에 2km로 얘는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하고 속력 곱한 게 거리가 2씩 줄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몇 시간에 얼만큼 줄은지 모르니까 시간을 만약에 t로 잡자. 그 다음에 저 아이의 속력이 2잖아요. 첫 번째 거. 그러면 2t만큼 줄고 있는 거야. 2 곱하기 t니까. 맞죠?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갑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갑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t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의 좌표는 x좌표가 4인데 그게 1시간에 2km씩 줄고 있어. y좌표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을은 x좌표는 없고 y좌표가 3인데 이거는 1km씩 줄고 있어, 1시간에. 그래서 빼기 t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는 건 최소값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두 거리를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거 0이고 뒤에 거의 제곱을 계산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4t제곱 여긴 플러스 t제곱 생기니까 5t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8에다 16이고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2t고, 그치? 그 다음에 숫자끼리 4, 4, 16에 3, 3은 9니까 25구나. 이렇게 다 전개 안 해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를 완전제곱식에 넣어주면 5분의 22에다가 절반의 제곱이 생기는데 절반이 5분의 1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뒤에 붙고요. 그러면 5 가로 열고 t 빼기 5분의 11의 제곱에 나머지는 그냥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시간을 구해야 돼서 5분의 11시간 하면 되는데 5분의 11이라는 거는 2와 5분의 1시간이니까 2시간 하고도 5분의 1시간이라는 거는 60분 곱해서 약분하면 12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2시간 하고 12분이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과 같이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선분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이거를 D라고 하겠대. 그리고 OD를 다시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서 그거하고 CD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그걸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1대2로 내분하는 점 D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여기를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봤을 때 0,0으로 삼고 여기가 이제 6,0이겠죠. 여기는 당연히 6,3일 테고 여기는 0,3일 거야. 이렇게 좌표를 두고 나서 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면 돼요. 일단 얘네는 이 점이지, 이 점. 0,0과 6,3을 내분을 1대2로 하는 거야. 그래서 1대2 내분점인데 0,6 x좌표부터 하면 1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0은 없으니까, 또 y좌표는 0하고 3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3. 따라서 저 내분점이 2,1인 걸 이따 확인을 했습니다. 구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OD를 2대 3으로. 자, OD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OD는 외분점이니까 외분점 공식을 쓰면 돼요. 2대 3이고 x좌표부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2 빼기 3분의 2를 안 썼네. 2 빼기 3분의 4다, 그지? 그 다음에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죠. 2죠, 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외분점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면 다 왔어요. CD 사이, 이 점과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어. 자, CD라는 직선은 여기 있고요.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 있고요. 이거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아는 거는 C와 D의 두 점을 아니까 저 두 점으로 저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거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x좌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x좌표 만약에 쌤이 2,1로 할 거면 2를 빼고 원래 저쪽에서 1을 빼는데 여기서 바로 1 더하면 되거든. 그럼 이게 공식이 되고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되니까 저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게 는영으로 만들어서 풀면 요렇게 될 거고, 이 직선과 아까 외분점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2분의 이거 두 개 여기 곱하고 이거 두 개 여기 곱하고 뒤에 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루트 2분의 9가 되는데, 그럼 2분의 9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이에요. A가 있는데 한 꼭지점으로 하는 거고, A라는 아이가 1,6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있는데 요게 1,6이에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이라 놓을 거고 N이라 놓을 건데, 얘네가 x1, y1, 얘네는 x2, y2라고 할 거래.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힌트를 줬고요.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 구할 때 공식이 있잖아. 그치? 일단 무게중심의 공식은 너희가 다 알고 있지요? 세 좌표, x좌표 3개 더하기 y좌표 3개를 각각 3으로 나눈 거였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A 말고는 x좌표, y좌표 몰라요. 다만 힌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저 힌트를 활용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식으로 써보면 돼.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중점이란 건 중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A의 x좌표 더하기 B의 x좌표지. B의 x좌표를 만약에 B의 x라고 두자, 이렇게. 그게 저기 있는 M의 x좌표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식을 BX에 대한, 그러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서 보내면 EX1에서 빼기 1이 되는 것 같아. 이게요. 그치? 그 방식으로 2분의 1 더하기 B의 Y좌표도 하면은 1이 아니지. 이번에 6이죠. 이거. 다시. 2분의 6 더하기 B의 Y좌표는 X, Y의 2, Y의 1이 됐지. 이것도 이제 B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2의 Y1 빼기 6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 요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요 자리. 맞지? 그런 식으로 C도 한번 해볼 거예요. C도 하면 C의 X좌표는 2분의 중점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C의 X좌표가 X2예요. 그럼 이것도 C의 X에 대해서 식을 바꾸면 2x2 빼기 1이 되고, 마찬가지로 해보면 C의 Y좌표는 2y1에서 6 빼는 걸 거야. 이게 각각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 무게중심 공식을 쓰면 돼.
무게중심은 3분의고요. 3개의 x좌표 1 더하기 아까 이게 x좌표였지? 2x1 빼기 1 이게 또 x좌표죠? 2x2 빼기 1 하면 이게 3분의 자 1은 없어졌고요. 2에다가 x1 더하기 x2인데 아까 우리 x1 더하기 x2가 2였어. 그래서 2에다가 다시 또 여기 2를 곱한 4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x좌표가 1이 돼. 그럼 일단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이고요. 1, y좌표도 구해보면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저기 y좌표 6 더하기 나머지 거 2x 이제 이번에 y1, y2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6 두 번 빼야 되거든요. y1, y2 합이 4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제 4를 넣고 계산하면 6에다 8 더하면 14가 되니까 3분의 2가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주면은 정답이 바로 5번으로 나와 있겠죠? 끝. 여기까지는 끝이고. 그 다음에 15번은 일단 뭐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돼. 그치? 그러고 나서 요 식이 그러면 y눈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2가 돼야 돼요. 이게 2가 돼야 되면 a가 마이너스 2겠죠. 일단 a는 이렇게 해서 금방 찾았고 두 번째는요.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x축에서 만나는 점이 있다. x축에서 만난다. 이건 x절편의 개념이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y에다 0 넣어보고 x를 구하면은 아마 6 나올 거예요. 따라서 6,0을 얘네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6,0을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y는 아까 여기 마이너스 2로 구했으니까 2x로 바꿔놓고 마b 빼기 6 할 건데 여기다가 6,0을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12죠. 근데 12에다가 6 빼니까 6이지. 6 빼기 b가 0 되려면 b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그냥 4가 되죠. 그 다음에 16번 뭐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일단 항등식 개념처럼 우리가 K로 일단 묶어내야 돼요.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관계없이 지나는 점, 정점이라 그러는데 정해진 점 이걸 일단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출발할 때 K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K가 없는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묶어서 쓸 거고 2x 더하기 y 더하기 4 나머지 K가 들어있는 아이를 K로 묶어내서 빼기 2 하면 일단 당연히 항등식 개념이 여기도 0되고 여기도 0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2가 될 거고 y가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 돼야 될 거지. 따라서 정점은 마이너스 3,2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스무스하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 P와 마지막은 이 점 사이의 거리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a제곱분의 b제곱 하면 5가 될 거야. 루트 안 씌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고 y자리에 2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5분의 얼마니? 4인가요? 그래서 이게 답이 5분의 4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번 교점과 교점과 했으니까 교점 구해봐야 돼. 교점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x눈으로 바꾸고 나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냥 너희 연립해도 되는데 x자리에 넣고 2 가르고 2y 더하기 1 빼기 y 빼기 5가 0이니까 그러면 4y 더하기 2 빼기 y 빼기 5가 0이에요. 그러면은 3y가 넘기면 3이니까 y가 1이 되고 여기다 y다 1 넣으면은 x는 3 나올 거야. 이게 교점이고요. 이 교점과 6,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아까 한 거랑 같아요. 기울기 점 하나 x좌표 빼기 y좌표분의 x좌표 빼기 y좌표 하면은 기울기가 1 나와. 그치? 그래서 기울기 1에다가
여기 1가 안 쓸 거고 x좌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이걸 쓸게요. 빼고 뒤에 y좌표 더하면 돼. 따라서 x-2 이게 지금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여기까지 했고 x축과 만난 x절편이에요. 그러면 x에다 2 넣었을 때 y가 0이거든. 2,0이 a고요. y축과 만나는 y절편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0,-2가 돼. 여기까지 하면 저 단계를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분 AB의 길이 이거 두 개 길이 구하래요. 점 두 점 가지고 길이 구하는 건 너희가 금방 하니까 4 더하기 4 8 루트 8이니까는 답은 2번 되겠지. 다음에 18번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대.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되어 있어. 일단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나가도록 했으니까 먼저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두 점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a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대요.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거를 수직이등분하는 선 이런 식으로 하는 선에 이 직선 위에 마이너스 2,-4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먼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두 점의 중점이 지나간다 이 아이를 그지? 지나가고 두 점의 기울기와는 수직이 된다는 건 두 기울기 곱이 음수가 일단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기울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뒤에 점 빼기 앞에 점 분의 아니 뭐 앞에 점 빼기 뒤에 점 해도 돼요. 분의 앞에 점 빼기 뒤에 점 이게 기울기거든. 그럼 이게 지금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분의 1 빼기 a 라는 애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 파란색 AB라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가니까 중점을 먼저 생각하면 두 개 더한 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두 개 나눈 걸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중점과 이 빨간색 이 점을 지나가니까 저 두 점으로 또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점 빼기 뒤에 점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한참 풀다 봤는데 여기에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라고 써가지고 답이 안 나왔어요. 다시 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 구하면 요 점에서 요 점 뺀 거 분의 요 점에서 요 점 뺀 거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반대로 가도 되고 방향만 맞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반대로 이렇게 가서 뺄게요. 마이 빼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분의 4 빼기 2분의 a 더하기 1 이게 기울기가 돼서 1은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2분의 4에서 2가 통분되면 8로 올라가서 8에서 빼기 a에 빼기 1이라 2분의 7 빼기 a가 또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4분의 1 빼기 a랑 2분의 7 빼기 a가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럼 분모가 8인데 8을 절로 넘길 거고 나머지 아이들을 전개할 거야.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7에 얘가 넘어서 플러스 8로 오거든요.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인수분해 하면 a가 나오지만 사실 a까지 안 구해도 되는 게 우리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랬거든. 그럼 a가 이 방정식 근이니까 두분의 합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은 바로 답이 8로 나옵니다. 서답형 1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만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거를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그냥 하면 돼서 선생님이 이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게 0되게 하거나 이게 0되게 하는 거 이거는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2는요. 자, 이거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다. 부등호가 바뀌어 있거든. 크다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건데 사이값이 됐다는 거는 이게 0보다 작다로 나중에 바뀌었다는 거야. 그 말은 a가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걸 이용해서 이 근을 써볼 거거든. 그래서 일단 저거를 이런 식으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일단 저거를 풀었을 땐 0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전개를 때려보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0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a를 없애면 이게 크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쓸 건데요. 이거를 일단은 이 상태에서 a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a, b, c니까 그지? 해보면은 c가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거고, b가 요 자리, a는 a 그대로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c 자리에 있는 거를 a 자리로 요거 푸는 거 보낼 거고, 그 다음에 b 자리는 그대로 마마가 뿔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a 자리인데 a는 a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1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a가 a를 없앴을 때는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식에서 A, B, C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니까 저기 있는 C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 넣었고,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B 이거 그대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B니까 마이너스 B면은 마마 뿔로 바뀌어요. A가 1이니까 1을 여기다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보시면, 원래는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지. 베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우린 지금 이 식은 a를 없앤 식인데 이걸 다시 a를 부하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이게 0보다 작다가 되잖아. 지금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돼서 두 사이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다평 3인데요. 이게 좀 어려웠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일단은 요 아이들을 각각의 범위를 좀 다 찾아줘야 돼요. 그 첫 번째 거에서는 인수분해도 좀 해줘야 돼. 이 첫 번째 4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때려줘가지고, 자, 이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 보이는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 x제곱에 빼기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거거든. 그쵸? 그래야지 부호가 플러스에 전체적으로 저 식이 나올 거거든.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에 대하면 둘 다 마이너스 있어야 돼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됐지? 이게 는영이에요. 그럼 이 말은 x제곱이 a 더하기 3일 때가 있고 x제곱이 a 빼기 2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a 더하기 3일 때는 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가 있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을 거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인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해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으니까 근의 개수가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3일 때는 0이잖아. 그러면 해가 있긴 한데 해가 중근인 거야.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1이 되는 거지. 이런 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알아줘야 돼. 그치? 얘들아? 그리고 나서 요거와 요거 사이의 범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지,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마이너스 2 같은 아이는 여기서는 대입을 하면 해가 없어요. 음수가 제곱해서 될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는 제곱하면은
x제곱이 1이면 x가 뿔마 1 해서 근 2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근이 2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일 때 2를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되니까 중근이 생기고 여기는 5가 되니까 또 근 2개가 생겨요. 따라서 이때는 근이 4개예요. 그래서 FA가 4다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 때는 여기도 중근되고 여기도 중근되거든요. 아, 중근이래. 근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근 4개야. 는 4예요. 그치? 아, 이때가 근이 3개죠, 얘들아. 이땐 근이 3개예요. 왜냐면 2일 땐 여기가 0되니까 중근 하나랑 여기서 근 2개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근이 3개예요. 여기까지를 일단 쭉 접근해서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 풀면 돼. a가 마이너스 4라는 경우는 요때거든. 그래서 이건 0이에요. 마이너스 2라는 경우는 요때죠. 범위가. 그래서 2가 되고 0일 때는 지금 요 범위죠. 2가 되고 a가 2일 때는 요 범위야. 3이 되고 4일 때는 요 범위예요. 4가 되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은 정답이 정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서답형 4.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럼 예를 들어 P는 3,4고 Q는 12,5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POQ, P와 O와 Q 이렇게 있대. 의 이등분선이면 이 각을 반으로 나누는 선이 있겠지. 과 PQ와의 교점, PQ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의 교점이 또 어디 있겠죠. 그거의 좌표,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하겠대. 그때 두 개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쭉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건 3하고 4면, 이거 3이고 이거 4면 당연히 여의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 피타고라스. 또 12하고 5도 12하고 5면 여의 길이가 13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저희가 5